안녕, 보배쌤입니다. 우리 연암 고1 친구들, 2019년 3월 고1 모의고사 34번부터 38번까지 독서 지문을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입니다.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경로를 탐색할 수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 요즘 다들 스마트폰 쓰시죠? 자,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이 현재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GPS. 자, GPS로 인해 가능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GPS는 어떻게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일까요? 자, 이 문단에서부터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 문단입니다. GPS는 크게 GPS 위성과 GPS 수신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GPS 위성은 일정한 속력으로 정해진 궤도를 돌면서 자신의 위치 정보 및 시각 정보를 담은 신호를 지구로 보냅니다. 즉, GPS 위성은 GPS 수신기를 향해서 자신의 위치 정보와 시각 정보를 담은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자, 이 신호를 받은 수신기는 위성에서 신호를 보낸 시각과 자신이 신호를 받은 시각의 차이를 근거로 위성 신호가 수신기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계산하여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성이 보낸 신호는 빛의 속력으로 이동하므로 신호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에 빛의 속력을 곱하게 되면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GPS는 크게 위성과 수신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위성은 정해진 궤도를 일정한 속력으로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위성이 수신기를 향해 신호를 보내는데 이 신호 안에는 위성의 위치 정보와 시각 정보가 담겨져 있죠. 자, 이 신호를 받은 수신기는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데요. 이 거리는 신호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에 빛의 속력을 구하면 나오게 된답니다. 자, 그럼 다음 문단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분단입니다. GPS가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대성 이론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대상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대상에 미치는 중력이 약해질수록 시간은 빠르게 흐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위성은 지구의 자전 속력보다 빠르게 지구 주변을 돌고 있기 때문에 지표면에 비해서 시간이 느리게 흘러 위성의 시간은 하루에 약 7.2 마이크로조씩 느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성은 약 2만 킬로미터 이상의 상공에 있기 때문에 중력이 지표면보다 약하게 작용해 지표면에 비해서 시간이 하루에 약 45.8 마이크로조씩 빨라지고 있죠. 그 결과 GPS 위성에 있는 원자시계의 시간은 지표면의 시간에 비해 매일 약 38.6 마이크로조씩 빨라집니다. 자, 이 차이는 하루에 약 11km의 오차를 발생시키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GPS는 위성에 탑재된 원자시계의 시간을 지표면의 시간과 일치하도록 조정하여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구하게 됩니다. 자, 이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GPS가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대성 이론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대상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요. 대상에 미치는 중력이 약할수록 시간은 빠르게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GPS 위성은 지구의 자전 속력보다 빠르게 지구 주변을 돌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7.2 마이크로조씩 시간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성은 약 2만 킬로미터 이상의 상공에 있기 때문에 중력이 지표면에 비해서 약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하루에 45.8 마이크로조씩 시간이 빨라지고 있죠. 자, 이 차이를 계산해 보면 하루에 약 38.6 마이크로조씩 시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차이는 하루에 11km의 오차를 발생시키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GPS는 위성에 탑재된 원자시계의 시간을 지표면의 시간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원자시계의 시간을 지표면의 시간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이해되셨다면 우리는 다음 문단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계산된 거리는 수신기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변 측량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삼변 측량법은 세 기준점 A, B, C의 위치와 각 기준점에서 대상 P까지의 거리를 이용하여 P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 문단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5문단은 삼변 측량법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이 평면상의 A에서 거리가 5만큼 떨어진 지점에 B, B에서 거리가 3만큼 떨어진 지점에 C, C에서 거리가 4만큼 떨어진 지점에 P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A는 0,0, B는 4,0, C는 0,3인데요. 자, P는 X, Y고요. A는 반지름이 5, B는 반지름이 3, C는 반지름이 4입니다. 자, 이때 평면상의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모두 연결하면 원이 되죠. 따라서 A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5인 점을 다 연결해서 원을 그리고 B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3인 점들을 다 연결해서 원을 그리고 C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4인 점들을 다 연결해서 원을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그림처럼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원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죠. 자, 이곳이 바로 P의 위치가 되는 것이죠. 자, 이때 기준점 A, B, C를 만약에 GPS의 위성이라고 한다면 자, A는 위성 1, B는 위성 2, 자, C는 위성 3입니다. 자, 얘네들 위성이라고 한다면 자, P 같은 경우에는 GPS의 수신기가 되는 거죠. 자, P는 GPS의 수신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기준점 A, B, C 좌표값이 있죠. 자, 0,0, 4,0, 0,3이라고 하는 A, B, C의 이 좌표값. 이 좌표값은 뭐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위성의 위치 정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A, B, C가 위성이니까. 자, 이 A, B, C의 좌표값은 당연히 위성의 위치 정보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P는 수신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P의 좌표값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자, X, Y라고 하는 이 P의 좌표값은 수신기 위치 정보가 되겠죠. 자, 그리고 A부터 이 P까지 거리. 자, A의 반지름은 5니까 자, A부터 P까지 거리는 5겠죠. 자, 이건 위성 1에서 P까지의 거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B의 반지름이 3이라고 했죠. 자, 이 반지름 3은 위성 2로부터 P까지의 거리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의 반지름은 4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위성 3부터 P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해됐다면 이제 우리는 6문단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문단입니다. 실제 공간은 2차원 평면이 아니라 3차원 입체죠. 따라서 GPS 위성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있는 점들을 연결했을 때 자, 실제로는 원이 아니라 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 개의 GPS 위성을 중심으로 하는 세 개의 구가 겹치는 지점은 일반적으로 두 군데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중 한 지점은 지구 표면 가까이에 위치하게 될 것이고요. 나머지 한 점은 우주 공간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GPS 수신기는 지구 표면 가까이에 있는 지점을 자신의 현재 위치로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34번부터 38번까지 독서 지문의 지문 분석이었고요. 자, 이 지문 분석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려 3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기를 보시게 되면 P1, P2, P3는 각각 GPS 위성이다 라고 했네요. 따라서 P1이 위성 1, 자, P2가 위성 2이고요. P3가 위성 3입니다. 자, 이 각각의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고 있는 PX가 바로 수신기가 되겠죠. 자, 위성 1로부터 수신기까지의 거리 1. 자, 위성 2로부터 수신기까지의 거리 2 중에서는 거리 2가 더 길다라고 보기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위성 3으로부터 수신기까지의 거리 3과 자, 위성 2로부터 자, 수신기까지의 거리 2는요 서로 같다라고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자, 이제 1번 선택지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성 1, 2, 3. 자, 위성 1, 2, 3이 보내는 신호에는 위성의 위치 정보와 위성의 신호를 보낸 시각 정보가 담겨져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자, 이 문단을 보시게 되면 GPS 위성은 일정한 속력으로 정해진 궤도를 돌면서 자신의 위치 정보 및 시각 정보를 담은 신호를 지구로 보낸다 라고 되어 있네요. 따라서 1번 선택지는 맞는 말입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위성 1, 2, 3의 위치 정보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거리의 값이 변하지 않는다면 각각의 위성이 보낸 신호가 수신기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역시 달라지지 않는다. 자, 거리가 일정하면 시간도 일정하다 라고 했는데 이 말도 맞는 말이죠. 이 문단을 보시게 되면 자, 뭘 구하기 위해서는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신호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에 빛의 속력을 곱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시간에 빛의 속력을 곱하면 거리가 나온다 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시간을 구하기 위한 공식을 우리가 자, 세워보면 빛의 속력으로 거리를 나누면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그런데 빛의 속력은 언제나 일정하기 때문에 거리만 변하지 않는다면 시간 역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따라서 2번 선택지도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시간은 빛의 속력으로 거리를 나누면 되는데 빛의 속력은 어차피 일정하니까 거리만 일정하면 시간 역시 일정하겠습니다. 자, 3번 선택지입니다. 자, 위성 1에서 보낸 신호가 수신기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실제보다 짧게 계산되면 자, 시간이 실제보다 짧게 계산되면 자, 거리 1의 값은 실제보다 작게 계산될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자, 우리 아까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시간과 빛의 속력을 곱해서 거리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빛의 속력은 일정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더 작게 계산되면 거리도 더 작게 계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4번 선택지입니다. 자, 위성 1이 보낸 신호가 수신기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자, 이것을 우리가 T1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위성 2가 보낸 신호가 수신기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자, 이걸 T2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T1이 T2보다 더 길다라고 했는데 과연 진짜 T1이 T2보다 더 길까요?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을 한번 구해 볼 건데요. 위성 1에서 수신기까지의 그 시간을 자, T1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자, 위성 2로부터 수신기까지 신호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T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시간은 어떻게 구한다고? 빛의 속력으로 거리를 나누면 된다고 했죠. 자, 시간은 빛의 속력으로 거리를 나누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T1을 구하기 위해서는 빛의 속력으로 거리 1을 나누고 T2를 구하기 위해서는 빛의 속력으로 거리 2를 나눈 거죠. 자, 근데 우리 아까 보기에서 거리 1과 거리 2 중에서는 거리 2가 더 크다고 하지 않았나요? 자, 어차피 지금 분모는 빛의 속력으로 자,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분자의 크기를 비교해서 T1과 T2 중 누가 더 큰지를 보면 되죠. 자, 그런데 거리 1보다는 거리 2가 더 크다라고 했으므로 결론적으로는 T1보다 T2가 더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따라서 4번은 틀렸네요. 자, 5번입니다. 자, 건리 1, 2, 3을 반지름으로 하는 9의 교점 중, 자, 9입니다. 자, 9가 교차하는 지점은 몇 개? 자, 2개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우주에 있고요. 하나는 지표면에 가까운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둘 중 지표면에 가까운 교점을 수신기의 현재 위치로 파악한다 라는 얘기가 6문단에 나와 있었죠. 자, GPS 수신기는 2개의 교점 중에서 지구 표면 가까이에 있는 지점을 자신의 현재 위치로 파악한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5번 역시 맞는 말이죠. 자, 여기까지. 자, 우리가 6월달 고2 모의고사 독서 지문을 한번 분석해봤는데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자, 저는 여러분들의 내신과 수능을 확실하게 책임져줄 연암국어학원의 실장 김보배였고요. 자, 다음에는 더 유익한 수업으로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빠이.